이제 빅텐트 골드타임 지나갔다는 것은 빅텐트 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그 개항을 출마를 하라고 그래요.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본인은 지금 별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파가 한 5분파 되잖아요. 지금 현재 빅텐트 가면 자기의 지분이 5분의 1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비례로 나갈 거라는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공언해 왔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 네. 어려운 싸움이 비례대표 후순위 정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상징적인 장소로 지역구 출마할 것이다. 호남 찾은 이낙연, 호남 출마론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주의 깊게 듣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신당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 쪽으로 좀 가셔서 호남에서 신당의 바람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총선 물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에요. 출마를 해야 된다. 출마해야 저는 된다. 광주에 출마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우선은 전라북도라면 모든 지역구의 후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저런 얘기들 지금 호남에 좀 나와 주셔야 뭐 광주로 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역구 출마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총선 출마 생각 없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다만 동지들이 충정으로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런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는 걸까요? 저는 나오지 않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뭐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은 예의상으로 읽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호남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나오신다고 했을 때 네. 행여나 낙선하게 될 때 그 정치적 치명상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는 지금 전국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호남 민심을 가야 되느냐 그런 어떤 지역구냐 전국구냐 사이에서의 갈등조차 아니면 그 어젠다조차 네.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것은 상당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호남에 기반을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국 정당으로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이 무게를 두는 게 맞는지도 아직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해지 못한 게 현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광주 호남으로 나간다 그러면 호남에 좀 더 힘을 준 호남을 텃밭으로 좀 이 크는 정당이라는 점을 좀 짚고 가는 것일 텐데 그 부분도 호남에서의 지금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 건지 이낙연 전 대표한테 호남 말고 여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 출신 지도자라든지 호남의 가치를 대변하는 전남지사까지 하셨는데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개항 갑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네. 유병욱 교수님.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개항을 가시라. 이재명 대표랑 갈등구도가 확실하게 서 있는데 개항을 가시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개항을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그 주원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칫 큰 외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개항에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주로 호남과 주 민주당 세력인데 야권 분열의 책임을 총선 실패와 야권 분열에 대한 모든 그 죄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출마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3세력의 규합을 통해서 빅텐트 구성에 전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개항을 해 나온다 그러면 이낙연, 이재명, 원희룡까지 미니 대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일단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지나가 이낙연은 이번 주가 분수령될 것. 네. 이준석 전 대표 사실 이 신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신당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당이
이른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죠. 개혁 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 두 당이 합칠 것이냐 안 합칠 것이냐, 연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가 지금 모두의 관심사인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결이 달라요,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많이 다르죠. 일단 이제 빅텐트 골드타임 지나갔다는 것은 빅텐트 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그 개항을 출마하라고 그래요.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본인은 지금 별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파가 한 5분파 되잖아요. 지금 현재 빅텐트 가면 자기의 지분이 5분의 1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어떤 맞서서 자기 지분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얘기를 보면 지역구 후보는 단일 기호를 하고 비례대표는 각자 나눠서 하자. 네. 이거 완전 정치 공학적인 얘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비례대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5분파가 5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냥 비례대표로 받으면 우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아니면 자신이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이 빅텐트를 해버리면 이게 다 쪼개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현재 주도권에 있어서 이걸 본인이 적게 가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나 빅텐트 가지 않겠다고 하면 역풍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텐트 하는 모양새는 취하면서 결국 마이웨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뭐 본인의 뜻대로 다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고 또 더군다나 또 선거법이 있잖아요. 네. 선거법도 뭐 여러 가지로 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게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도 비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본인도 비례로 지금 이 국회에 원내 입성을 하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원교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비례로 나갈 거라는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공언해 왔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 네. 어려운 싸움이 비례대표 후순위 정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면은 분명히 상징적인 장소로 지역구 출마할 것이다. 네. 뭐 영남 출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무게중심을 둔다면 지역구 출마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대답을 나눴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과의 그 대립 관계가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게는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대립화되고 심화된다면 네. 아마 거기서 이탈 이제 의원들이 나오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낙연이나 다른 어떤 신당과 빅텐트를 꾸리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와 동시에 더 개혁신당의 정강에 더 탄력을 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 구조에서 설령 불신임 받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고 있으면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그럴 경우에 친윤들이 오히려 당을 나가서 따로 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김한길 예전에 국민의힘 위원장이 새로운 신당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영민함이 그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물줄기로 끌어올 거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